보통주자본 카먼, 에쿼티티 1 보통주자본 CT1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바젤 III에서는 위험 가중자산의 5% 이상을 요구한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며 이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에 손해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세계적인 정책은 자유무역과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는 여러 나라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자국 통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율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로 변경되었다. 본원소득, 국민순소득 또는 본원소득은 제도 단위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거나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는 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조합된 요소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 득이다.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임금과 투자수입의 차이로 나타내어지며 투자수입은 대외금융자산과 부채에 따라 발생한 배당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되며 그 중에서도 본원통화는 민간 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한 시중에 공급되는 파생통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볼커룰은 2010년에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한 조항으로 은행의 자기계정 투자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자기계정 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 논란이 되었지만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주식과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해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인 리스크와 연계되어야 한다. 볼커룰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는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한 새로운 가치를 의미하며 국민소득 계정에서는 국내 총생산으로 기록되고 중간 투입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총산출 글로벌 가치 사슬 GVC 부가가치 기준 무역 TVA 부가가치 기준 무역 TVA는 중간재 거래액의 중복 계상을 피하고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분석하는 새로운 무역 통계 지표이다. 국가 간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은 산업 간 거래관계와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산업 연관 분석의 원리를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유 발계수 부가가치계수 부가가치유 발계수는 최종 수요의 발생이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수이다. 산업별 부가가치유 발계수와 수입유 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며 최종 수요 총액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출 국민소득이 생산 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한다. 이는 생산유 발효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동화묻거나 증권 부동화묻거나는 실물증권을 보관하고 이동하는 과정을 없애고 증권의 권리를 계좌 대체 방식으로 처리하여 분실 및 도난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과 같은 기록 체계를 활용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를 전자기록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실채권 정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년 동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3년 2월 22일에 종료되었다. 부채담보부증권 CDO는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등급별로 발행된 채권의 한 종류이고 주로 은행 등의 위험자산 제거나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15년 동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리결제는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동시결제 DVP와는 달리 시차가 발생하여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서는 동시결제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분산 원장 기술은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관리하는 기술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증대가 전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고소득층의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이론이다. 불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이며 불완전 경쟁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나타난다. 불태화 정책은 국내 은행을 통해 발생하는 외화 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본원 통화를 회수하는 정책이다. 이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되어 시행될 수도 있다. 브레튼 우주체제는 1944년에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여 근본 미제도와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통해 국제통화의 유동성 공급과 국제수지 조정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중단하고 선진국들이 변동환율 제도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붕괴되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영국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재정부담과 이주 문제 등이 주된 배경이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는 신흥경 제대국으로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합성 용어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 가능한 분산 원장으로서 거래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며 거래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분산 원장 기술 스마트 계약 비트코인 탈집중화 탈중개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없애고 탈중앙화를 통해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안과 신뢰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체인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중앙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비관측 경제 비관측 경제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 총생산 GDP의 추계 시 이용되는 기초 자료와 행정 자료가 지하 경제나 불법 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비교의 이론은 국가 간 무역이 자국 상품의 생산 비용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우위를 가질 경우 이러한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생산 비용의 상대적 차이만으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경기 위축과 소득 수준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이러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보여준 사례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출시된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 중앙 저장소나 단일 관리자가 없는 공유형 시스템이다.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되고 분산원장에 기록되며 채굴을 통해 발행된다.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변동성으로 논란이 있으며 규제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이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며 데이터 처리와 분석 기술 발전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빅맥지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활용하여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구매력 평가 환율을 제시하는 지수이다. 이를 통해 어떤 통화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지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기술 영역의 등장을 말한다. 사이버 리스크 기업들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사이버 리스크는 기업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사전 대응과 경계 유지, 복구 능력 확보가 필요하며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담보제는 결제 불이행 시 결제 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이용하여 결제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차액 결제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기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예치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결제 불이행 기관의 수에 상관없이 결제를 종료할 수 있다. 사전적 정책 방향, 제시 포워드 가이던스 사전적 정책 방향, 제시는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여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경제 주체들의 신뢰와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예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단, 변동성과 이해성에 주의해야 한다.